생뚱맞게 들리겠지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앞으로도 틀림없이 지금까지와 똑같은 인생이 계속될 것이다. 잔인한 말 같지만 아무리 성공에 관한 책을 읽어도 인생은 바뀌지 않고 회사를 옮기거나 결혼을 해도 당신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계속 실패해온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고 소극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앞으로도 소극적으로 살아갈 것이며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계속 건강을 걱정할 것이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각본을 써놓고 그 각본대로 살기 때문이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당신이 운 또는 운명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자신이 쓴 각본이라는 얘기다.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생이라는 각본대로 살고 있다. 만약 그 각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생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각본은 수많은 고정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생각이나 관념을 바꿔야 한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열쇠는 이제까지 자신을 속박해온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내 안의 고정관념만 버려도 인생이 180도 바뀐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내가 꿈꾸던 대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명확한 지침서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법. 삶이 한결 가벼워지는 5가지 마음의 법칙입니다. 1장. 마음의 원리를 알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금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적인 아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통제한다.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적극성이 부족하고 자신의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인생각본이란 교류분석이론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에릭 버니 제창한 심리적 프로그램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생각본이라고 해서 실제로 각본을 쓰는 것은 아니다. 심층 심리에서 무의식적으로 각본이 쓰인다는 의미다. 인간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바탕으로 나는 분명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각본을 쓴다. 그것도 무의식 상태에서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그리고 그 각본에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갖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며 결국 그 신념은 현실이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성 취정 예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점쟁이에게 일주일 안에 사고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되고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 점쟁이의 말이 현실이 된다. 또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이런 성격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 성격 특성을 증명한다. 이런 것들이 자기성 취적 예언 현상이다. 인생각본은 한마디로 인생 예언서다.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서에 따라 움직인다. 요컨대 나는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스스로 쓰는 셈이다. 항상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결정적 순간에 일이 어그러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쓴 것이다. 실제로 운이 나쁘거나 우연히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스토리에 지나지 않는다. 어릴 때 생긴 고정관념은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금지령에서 시작된다. 금지령이란 문자 그대로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다. 누구나 어렸을 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밤 10시 이후에는 TV를 보면 안 돼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말로 하지 않는 금지령도 있다. 즉 부모의 태도나 표정, 몸짓 등에서 전해지는 안 돼라는 메시지도 금지령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금지할 때 직접적으로 안 돼, 하지 말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 결과 예컨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금지령을 받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미숙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외톨이 인생을 살게 된다. 인생을 바라보는 4가지 태도. 하나,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와 같이 자신과 타인을 모두 긍정하는 태도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중에는 행복한 인생각본을 가지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부모에게 받은 금지령도 적당한 수준이며 인생각본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끄는 힘이 있다. 둘, 나는 NG, 너는 OK.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내 주변에는 모두 대단한 사람뿐이다 라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려서 유명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시에 실패하는 등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실패 경험을 통해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금지령을 인생각본에 새겨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매사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다. 또 스스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모처럼 이래서 좋은 결과를 내도 나는 아직 멀었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해 같은 말로 자신을 낮추기 쉽다. 다른 사람이 더 잘나 보이고 자신은 낮게 보는 버릇이 있는 것이다. 셋, 나는 오케이, 너는 NG. 내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는 자신은 긍정하지만 타인은 부정하는 태도다. 유아기에 부모에게 과보호를 받으면서 꾸중한 번 없이 원하는 건 뭐든지 사줄게. 내가 최고야와 같은 말만 듣고 자란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을 지배하려 하고 의심이 많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반발하는 사람을 힘으로 통제하려는 폭군 유형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흉을 보거나 약자를 괴롭히며 울분을 풀려고 한다. 넷, 나도 NG, 너도 NG. 가장 문제가 있는 태도 유형이다. 사는 것이 허무하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라며 자신이든 타인이든 모든 것을 부정해버린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유년기에 부모의 보살핌이 없었거나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조건 없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존재가 없었던 탓에 마음의 안전지대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자기 껍데기에 틀어박혀 모든 인간관계를 부정하고 스스로 상처를 입힌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이 유형에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가 하면 사이비 종교의 신도처럼 타인을 전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5가지 드라이버. 인생각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라이버라는 것이 있다. 드라이버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이 있다. 완전해져라. 기쁘게 해라. 노력해라. 강해져라. 서둘러라. 예를 들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정말 잘했어. 상을 줄게라며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는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 해. 그러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럴 때 기쁘게 해라라는 드라이버가 마음에 새겨진다. 예컨대 노력해라라는 드라이버에 지배당한 사람은 주변에서 다들 말리는데도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에 집중한다. 하지만 결국 몸이 망가져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면 자기만 고통받을 뿐이다. 적당히를 배우는 것도 인생에서 무척 중요한 일이다. 힘에 부치는데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어깨의 힘을 조금만 빼자라며 자신을 다독이자. 만약 당신에게 나도 모르게 항상 그렇게 하고 만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유 없이 불안하다라고 할 만한 행동 패턴이 있다면 10중 8구 드라이버의 영향일 것이다. 내 안에 존재하는 인생 각본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드라이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존재를 깨닫는 것이 불행한 인생 각본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다. 드라이버는 이처럼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인생을 조종한다. 물론 적당한 드라이버는 인생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영향을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 2장. 마음의 균형을 잡으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한 행동을 반성하거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한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신경 쓴다. 그래서 주위의 평가를 유독 궁금해한다. 일상의 의문을 차단하는 고정관념. 인생 각본을 이루는 고정관념은 당신 인생의 대부분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떤 성격인가? 밝은 성격인가? 어두운 성격인가? 소극적인가? 아니면 적극적인가? 누구나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규정지어 말하지만 그것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두운 성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댈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꺼려진다.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게 좋다. 금방 우울해진다 같은 이유를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 행동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다. 그 행동이 쌓여서 완성된 것을 두고 나는 어두운 성격이야라고 믿을 뿐이다. 성격은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고정관념은 항상 착용하고 있어서 몸의 일부처럼 돼버려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안경과 같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고정관념대로 살면 인생이 단순해진다. 왜 사람은 고정관념을 가지는 걸까? 고정관념이 뇌의 부담을 줄여주므로 편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남들이 나를 싫어할지 모른다는 불안. 당신도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비즈니스에서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라. 고객의 요구를 읽어라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과연 타인의 입장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심리학에서는 환자와 여러 번 면담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환자의 심리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해도 100% 이해하기는 힘들다. 타인의 입장은 그렇게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혹시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나를 미워하는 것 아닐까라고 느낀 적은 없는가?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기분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상사가 화난 표정을 하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다. 인사하는 걸 못 봐서 받아주지 못한 것뿐인데 나를 싫어하나 봐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심리학 분야에는 독심이라는 말이 있다. 텔레파시 같은 초능력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독심술이 아니라 인지적 왜곡이라는 증상 중 하나를 가리킨다. 즉,
사소한 행동이나 말을 바탕으로 저 사람은 분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라며 타인의 심리 상태를 제멋대로 규정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도가 지나치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우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고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나는 NG, 너는 OK라는 태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감이 부족하기에 타인의 가치관이나 평가에는 매우 민감하다. 다른 사람의 적이나 악의를 알아채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설령 상대가 내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있는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그저 너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인데. 혈액형은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좋은 소재 중 하나였다. 현재는 혈액형과 성격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다. 애초에 혈액형은 네 종류만 있는 게 아니다. 봄베이형과 P형, 바디바바디바형 등 희귀 혈액형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 종이 넘는다. 따라서 혈액형은 네 종류라는 생각부터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엄 효과라고 부른다. 혈액형 성격 진단이나 점과 같이 누구에게나 해당할 것 같은 모호하고 일반적인 성격에 관한 설명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믿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첫인상도 고정관념이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강하다. 타인에 대해 어떤 선입관을 갖게 되면 그 선입관에 따라 상대를 대하게 되고 그 결과 정말 선입관대로 돼버린다. 이것을 기대효과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고정관념은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 같은 상황이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스트레스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좋아, 한번 해보자 라며 의욕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이유는 나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 그것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몸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없다라는 불안한 감정은 근육이나 혈관, 내장, 내분 비샘의 이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기 쉬운 사람에게는 완전하지 않으면 패배다라는 고정관념이 만들어내는 인지 편향이 있다. 이처럼 고정관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고정관념의 힘은 그만큼 크다. 제3장.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거나 정보가 불완전한 채로 성급하게 판단하기도 한다. 부정적인 예측은 종종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핑계가 되곤 한다. 어차피 해도 소용없어라는 무력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하면 된다는 경험을 조금씩 쌓아가자. 부정적 자동사고를 끊어내는 방법. 하나, 흑백사고, 뭐 아니면 도사고를 끊어내기. 뭐 아니면 도, 성공 아니면 실패와 같이 둘로 나눠진 사고의 확신도를 0에서 100% 사이에서 수치화하는 방법이다. 1에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생각해 본다. 상사에게는 혼이 났지만 고객은 인정해줬으니 40% 정도 될까? 다른 회사의 계약을 뺏긴 건 분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60%인가?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수치화하면 막연한 불쾌감이나 불안함이 사라진다. 0에서 100이라는 연속된 수치로 생각하다 보면 흰색 아니면 검은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 지대가 더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100%의 실패나 실수는 거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둘, 과도한 일반화를 끊어내기. 극복하는 방법.
절대, 모두, 항상이라는 표현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자. 이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을 때는 못생겨도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 저 회사에 영업해서 계약을 따낸 사람도 있던 데와 같이 반대되는 사례를 찾아보자. 즉, 예외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절대, 모두, 항상의 근거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셋, 마이너스와를 끊어내기. 상황이나 사물의 나쁜 면만 보게 되는 부정적 필터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 필터로 바꾸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와 사고에 빠졌을 때는 적응적 사고를 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적응적 사고란 비관도 아니고 낙관도 아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고를 의미한다. 즉, 좀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이다. 제대로 해낸 일이 하나도 없다가 큰 거라면 잘 해낸 일도 있어. 최근에 A사와 계약을 연장했잖아라고 반증을 찾는 것이다. 넷, 결론을 비약하는 사고를 끊어내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에서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예측하는 경향은 누구에게나 있다.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상대의 사소한 반응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추측해버린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대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데이트 상대가 한숨을 쉬었다면 혹시 제 얘기가 지루하세요? 라고 과감하게 물어보자. 그러면 사실은 회사에 고민거리가 있어서요라며 고민을 털어놓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이야기가 지루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민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다섯, 확대 해석과 과소평가를 끊어내기. 사소한 실수를 했을 뿐인데 나는 역시 무능한 인간이야 라고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이 확대 해석이고 자신의 성공이나 좋은 성과를 높게 보지 않는 것이 과소평가다. 그러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좋은 점은 과장되게 단점은 사소하게 생각한다. 언뜻 타인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진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도가 지나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라는 열등감만 키우게 된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넓은 시야와 유연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여유다. 그 여유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인도 받아들이는 자기 긍정감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자신의 장점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서 공평한 시각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여섯, 감정적으로 단정짓는 사고를 끊어내기. 자신의 감정을 근거로 좋은지 나쁜지를 단정짓거나 자신의 감정을 사실처럼 생각해버리는 것을 감정 우위 사고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저 사람이 싫어. 그러니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야. 오늘은 기분이 별로야. 그러니까 오늘은 안 좋은 날이야 라는 식이다. 일곱, 해야 한다 사고를 끊어내기. 예를 들어 30살까지는 결혼을 해야 한다. 부모님의 의견에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칭찬받을 정도의 결과를 내야 한다 등 해야 한다 사고에 지배당할 것 같으면 뭐든 뭐뭐 해야 한다를 의심해보자.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으며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4장. 부정적인 감정은 유연하게 흘려보낸다. 이 세상은 싫은 일 투성이다라고 생각하든 이 세상은 좋은 일로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실이다. 요컨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고정관념을 다스리는 3가지 습관. 하나, 자세를 바꾼다. 자세를 바꾸기만 해도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자세는 마음을 반영한다. 의기소침한 사람의 자세는 어깨가 내려가 있고 고개가 아래로 향한다. 반대로 기운이 넘치는 사람은 가슴을 펴고 반듯하게 서 있다.
다시 말해 자세가 바른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좋고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역으로 이용해 자세를 바로잡음으로써 마음이 상태가 좋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다. 둘, 호흡을 바꾼다. 중요한 것은 심호흡이다.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쉰다. 이거면 충분하다. 심박수는 호흡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기만 해도 심박수는 떨어진다. 즉, 몸의 긴장 상태가 풀린다. 몸이 움츠러든 사람은 호흡이 얕아진다. 그래서 더욱 긴장하게 된다. 한편 깊게 호흡하면 가슴이 펴지고 등도 곧게 선다. 등이 굽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목과 어깨가 뭉친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자세가 나쁘고 호흡이 얕은 사람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몸을 만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셋, 표정을 바꾼다. 안색을 살핀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표정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엿보인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기분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안다. 기분이 얼굴에 드러난다면 그 순서를 반대로 바꿔서 얼굴이 기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감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표정을 만들기 위해 트레이닝을 한다. 자신감으로 가득한 표정을 짓는 사이에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이다. 거울을 봤을 때 어두운 표정을 한 자기 얼굴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부정적인 기분이 된다. 반면 웃음 띤 표정을 보면 아직 꽤 여유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걸리게 된다. 웃는 얼굴과 웃음이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됐다. 억지 웃음이라도 심리적 효과가 있음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처음에는 억지 웃음이라도 상관없다. 입꼬리를 올리고 의식적으로 밝은 표정을 만들다 보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웃는 얼굴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진다. 말버릇 바꾸기. 하지만 그렇지만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부정적 사고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긍정적인 일을 마주했을 때도 안 돼, 위험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뉴욕에서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는 워런 벌랜드라는 의사는 수많은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이다. 예컨대 자기 실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을 방해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만 어차피와 같은 말은 사고의 포기를 의미한다.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면 자동사고가 발동해서 점점 더 강한 고정관념에 빠지게 된다. 말 버릇도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렇지만 어차피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라도 평소에 쓰지 않도록 주의하면 뇌가 점차 익숙해져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말은 사고를 지배한다. 고작해야 말버릇일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안합니다가 말버릇이 된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 사과만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점점 사라져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되도록 고맙습니다로 바꿔 말하자. 저희 회사까지 직접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저희 회사까지 직접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해보자. 5장. 나를 지배하던 생각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사람은 그저 운명에 농락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운명에 책임을 지고 자신을 치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내면에 품고 있다. 모든 고정관념이 나쁜 것은 아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고정관념의 대표적인 예로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있다. 자기 암시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자신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이미지화하여 뇌에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미래의 자신을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이른바 플라세보 효과도 고정관념이다. 가짜약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환자에게 먹였더니 실제로 증상이 개선된 사례는 드물지 않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무릎을 수술해 주겠다고 말하고 메스를 댔다가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봉합했을 뿐인데 환자가 평소처럼 걸을 수 있게 된 사례도 있다.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재현할 수 있지만 머릿속에 그리지 못하는 것은 재현할 수 없다. 인생의 목표나 꿈도 마찬가지다. 자기 실현적 예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이 좋은 이미지를 믿으면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격을 바꾸는 4가지 방법. 하나, 행동을 바꾼다. 성격에 따라 행동이 규정된다면 행동이 성격을 바꿀 수도 있다. 자신은 원래 밝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회사 사람들에게 열심히 인사를 해보자. 그러면 인사를 한다는 행동에 내면이 끌려온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사교적이고 밝은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과감하게 행동해보자. 그리고 자기 행동을 제약하는 마음속의 다양한 금지령을 몰아내자. 행동을 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면을 바꿔나간다. 둘, 척을 해본다. 예전에 중국의 한 창업자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똑같은 옷을 입고 행동과 제스처까지 따라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를 단순한 흉내쟁이라며 비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생각하면 척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 환경을 바꾼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의 환경에서 멀어지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넓혀 나가는 것도 효과적이다. 회사와 가정뿐인 사람은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동아리 활동을 해보거나 강습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환경을 수많은 환경 중 하나에 지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넷, 복장을 바꾼다. 나폴레옹은 사람은 복장에 걸맞은 인간이 된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치고 싶다면 복장부터 바꾸는 것이 좋다.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주름 한 점 없이 깨끗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도록 잘 닦인 구두를 신는다. 이렇게 차림새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서서히 달라진다. 자신을 바꾸고 싶을 때일수록 평소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옷을 골라서 입어보는 것도 좋다. 바꾸고 싶은 현실에 있을 때는 고정관념의 정체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언제나 자신이 만들어낸 기준이 있다. 그것을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결국 자신의 기준이 된다. 자신의 기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저 운명에 농락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운명에 책임을 지고 자신을 치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내면에 품고 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들러에 져서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과거에 속박된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가 당신을 규정한다. 과거의 원인이 해설은 될 수 있지만 해결은 되지 못한다.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바뀌지 않는 삶에 지쳤다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으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는 게 어떨까요? 나를 평생 힘들게 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즐겁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